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5억까지 갈 거다 이랬는데 지금 84제곱 전세가 10억입니다. 네,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뭘 사야 될지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상품성을 사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지역들은 시세가 안 오르는 걸 체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16년차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신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도 요즘에 드라마 대본 쓴다고 바쁘시다고요. 네, 뭐 정신 없습니다. 이제 김부작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로 이제 제작이 이제 시작되는데 네, 방영일이 한 9월 정도. 네, 한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판 작업을 하시느라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송희구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책을 쓴 작가 이렇게도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드라마 작가님이세요. 네, 아. 이제 앞으로 영화 드라마 쪽으로 한번 진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이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무리를 이제 잘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전문 투자자로 이제 모셨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뭐 과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바뀐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요즘 부동산 시황 어떻게 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상승장에 약간 초입에 이미 들어섰죠. 네, 그리고 근데 이 상승 기조가 올해 뭐 한 1월부터 사실 있었어요. 네. 네, 그때부터 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마치 작년 한 5월 달쯤 그리고 재작년 한 1월 달쯤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네. 지금은 그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역이 좀 아직은 한정적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뭐 전반적인 뭐 어떤 뭐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직접 체감하는 거는 물론 뭐 잠실, 송파, 뭐 또 서초, 강남 이쪽인데 네. 지금 그 외에도 이미 좀 퍼져 있습니다. 뭐 이미 성동구에 있는 준신 구축, 네. 또 뭐 구성남, 또 뭐 이문, 장위, 그 외에 그 비슷한 곳들 그런 곳들 이미 다 호가가 거의 한 5천씩은 다 올라간 상태. 그게 그 토어제 풀린 이후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약간 그랬었던 그 건가요? 전에 약간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아. 이게 딱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년 연말만 해도 뭐 분위기 안 좋다 막 그랬었는데 1월부터 이렇게 좀 달라진 어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나이키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네, 네. 이 11월, 12월, 1월이 네. 약간 비수기긴 해요. 네. 네, 그러다가 한 2, 3월이 되면은 이렇게 싹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 과거에도 자주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계절적인 어떤 그냥 연도의 뭐 순환 사이클 정도였다. 네, 맞아요. 그 대출 규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영향이 없었을까? 왜냐면 항상 지금 추석 때마다 대출 규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네, 대출 규제도 트리거였을 뿐 사실은 2024년 초 대비 2024년 그 추석 때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트리거 역할을 했을 뿐이지 대출 규제가 뭐 본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매수할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네. 약간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좀 막으니까 살짝 뒤로 밀렸을 뿐이지 네.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이제 저희가 업로드를 하면은 그 댓글들 보면 우리 동네는 뭐 전혀 안 올랐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는 뭐 지금 분위기도 안 좋다. 그리고 반대로 뭐 우리 동네는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동네 분들만 댓글을 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아직은 그 올라간다는 온기가 있는 동네가 뭐 몇 % 안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뭐 약간 동대문구까지 또 서쪽으로는 광명시 네. 또 이 양천구에 있는 신정동 그리고 하남 미사 밑으로는 동탄까지 네, 이쪽까지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이미 지금 다 호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잠잠하거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그래도 호가가 올라가는 지역하고 안 올라가는 지역의 어떤 뭐 가장 큰 구분점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절대 거리라고 봅니다. 거리요? 네. 어디와의 거리? 서울 중심과의 거리. 서울 중심부. 서울 중심부는 어디? 뭐 고속터미널이라고 봅니다. 고속터미널과의 거리. 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뭐 그게 절대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일단 절대 거리가 멀어버리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동탄까지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동탄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동대문구 또 일부 노원구 위로 가게 되면은 지하철로는 그래도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차로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광명하고 이 양천구 신정동 그리고 마곡을 더 벗어나는 서쪽은 또 너무 서쪽입니다. 네. 이게 저도 한번 강서구 쪽 갈 일 있어가지고 가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아요. 특히 차로 갈 때는 쉽지 않아요.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노원도 마찬가지고 뭐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는 뭐 갈 수는 있는데 확실히 어떤 뭐 차를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영업 때문에 무슨 뭐 일하러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지금 집값의 가장 큰 어떤 뭐 이 뭐랄까 구분점이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뭘 사야 될지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상품성을 사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지역들은 시세가 안 오르는 걸 체험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팔고 빨리 팔려다 보니까 여긴 시세가 또 내려가고 또 이 안쪽을 살려다 보니까 이 대기 수요는 또 많기 때문에 시세는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고 동탄까지 본 이유가 뭐냐면 동탄 주변에는 사실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원구 위쪽으로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노원구 또 도봉구 여기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동탄보다 힘을 더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내에 있지만 사실상 뭐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곳일 수도 있고 동탄은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든 뭐 어쨌든 그 인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이 더 오히려 좀 수요가 높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긴 다 신축이고 이 노원구랑 강북구는 다 구축이고 그리고 재건축 분담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이런 요소들이 합쳐서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좀 뭘 사야 될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말씀하신 어떤 그 거리감, 그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또 신축일까요? 신축 선호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죠. 네, 사람들이 일단 삶의 만족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야, 전세 갈 거면 이왕 전세 신축으로 가자. 그리고 또 실거주 할 거면 재건축 이거 언제 기다리냐? 10년 언제 기다려? 우리의 삶도 있는데 나는 커뮤니티 가서 헬스도 하고 스크린 골프도 하고 뭐 사우나도 하고 싶다. 네, 근데 재건축 가면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까지 못 할지도 몰라서 그냥 계속 신축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구축도 살아보시고 신축도 살아보셨잖아요. 네. 차이가 큰가요? 커요. 뭐가 제일 커요? 지하 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아 주차장. 네, 일단 눈비를 안 맞을 수 있는 게 정말 크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이용도 정말 잘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사우나. 네, 목욕탕. 네, 그래서 사우나 가면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 막 바글바글 하시잖아요. 항상. 저는 사람 없는 시간대 가요. 없는 시간대. 네, 한 4, 5시에 가거든요. 네, 이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영장에는 사람이 많이 안 계시는데 이제 사우나에는 항상 좀 많이들 계셔가지고. 사우나 사람 많죠. 근데 사우나보다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없는 데도 많으니까 지하 주차장의 유무가 가장 클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크죠. 네, 그게 가장 크고 요즘은 또 좋은 차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눈비 맞고 막 새똥 떨어지고 또 이 구축 아파트는 이 폭이 좁아서 이 문콕이 되게 흔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살짝 넓게 나와서 뭐 그런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겨울에도 만약에 회사로 가게 되면은 이 패딩을 안 입어도 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가디건만 입고 출근해서 그냥 바로 회사에서 올라가는 네, 그런 편의성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신축은 아니어도 지하 주차장이 좀 완비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연식대들은 같이 좀 이번 어떤 상승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인 곳들, 네 그런 곳들은 뭐 신축하고 큰 다른 점이 없어서 신축 상승장 때 같이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한 2세대 아파트 뭐 이렇게 부르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는 없는데 주차장은 좀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또 같이 좀 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보면. 맞아요. 같이 갑니다. 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지금 지하 주차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 그렇죠. 네, 지하 주차장이 있고 뭐 좀 지상으로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일단 지상에 차가 있어 버리면 자녀들이 약간 좀 불안해요. 자녀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뭐 강아지 산책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지상이 조경으로 되어 있기만 한다면 네. 커뮤니티가 없더라도 충분히 신축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옛날에 지상 주차장 있는 곳에서 살았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오래됐어가지고 저도 까먹었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그때 그 눈 많이 올 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눈이 많이 왔는데 이중 주차가 돼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앞에 두 대를 치워야 되는데 네. 치우려고 하면은 이제 눈 쓸어주고 밑에를 이렇게 다 걷어주고 내가 막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창문에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건설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막 새벽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질 않아. 전화 받지 않고 어떡하지? 그래서 막 택시 잡으려고 해도 택시도 막 안 오고 막 맞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네. 그런 경험들을 하면은 이제 힘들어지죠.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축이라도 네. 입지가 좋다면 네. 입지 안 좋은 신축보단 낫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많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입지가 좋다는 거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이게 극복이 되냐가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 노원구에 신축이 있고 네. 또 마포구에 구축이 있다면 마포의 구축이 낫다는 거죠. 노원 신축보다는 네, 시세가 큰 차이 안 난다면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차라리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그게 낫다. 네, 눈 쓸고 이게 낫다. 네,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나는 그냥 지하철 타버리겠다. 버스 타겠다. 네. 네, 이런 직주 근접 그리고 또 퇴근길이 이렇게 막 퇴근할 때 기분 좋은데 네. 지하철에서 낑겨서 잠깐 가면 괜찮아요. 근데 네. 낑겨서 오래 가면 이게 또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아, 네, 그럼 또 아무 일도 못 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강서에서 강동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9호선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 한 주 5일 하시는데 네. 수요일쯤 되면 이미 약간 목요일이 좀 걱정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해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운동을 더 하고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고 하시는데 그만큼 사실 이 서울살이가 네. 빡빡합니다. 빡빡하죠. 빡빡하고 또 집도 워낙 노후된 집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살다가 이제 좀 신축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 쪽도 좀 그러면 상승 기조가 또 신축발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될까? 신축들이 좀 끌고 가는 건가요? 전월세도? 그렇죠. 신축들이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공급 부족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둔촌주공이 들어왔을 때 과거 헬리오시티 30평대 전세가 막 6억이다 막 이런 네. 그거 따라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5억까지 갈 거다 이랬는데 지금 그 84제곱 전세가 10억입니다. 네. 네,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강동구, 하남시, 위례 이쪽 전세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축 선호 현상 플러스 공급 부족 이게 더해져서 좀 전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월세로 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또 이게 그 월세 금액이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월세로 살 만한 곳들은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월세로 살면서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기에 살기에도 아직 좋은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기 신도시, 특히 뭐 일산, 부평, 부천, 중동, 또 뭐 광명시 하안동, 뭐 평촌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이런 곳들은 월세로 살기에 사실 너무 좋죠. 네. 네, 사실 말씀하신 일기 신도시들 가면 여전히 뭐 5억대, 6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네, 맞아요. 그런 데들의 전세도 싸지만 전세를 또 월세로 한사람은 뭐 아주 비싼 금액대는 아닌 곳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면 또 이제 출퇴근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네. 또 서울 와서 살려고 하시고 그러면 또 비싸고 이게 약간 좀 악순환 아닌가 이게? 근데 그 평촌이나 네. 뭐 일산이나 부천 중동이나 아니면은 뭐 하안동이나 이런 곳들 보시면은 지하철로 은근히 빨리 갑니다. 또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곳들은 사실 살만해요. 내가 만약에 강남 출퇴근이다 하면은 평촌 살면은 4호선 가서 뭐 이수역이나 사당역에서 한번 환승하면은 금방 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사대문이다 하면은 하안주공이나 뭐 아니면 또 그쪽 살면은 1호선 타고 또 금방 갑니다. 네, 그래서 그곳들은 직주 근접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도 지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좀 그래 괜찮은 정도다. 네. 그러면 지금 막 전월세 올라간다고 막 힘들다고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상승세만큼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아니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요 정도 아주 뭐 완만한 상승세 정도로 이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뭐 급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막 더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전세랑 월세가 7대3, 8대2 이랬는데 지금은 5대5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세랑 월세랑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구도라서 전세가 너무 비싸면 월세로 가지 뭐, 반전세로 가지 뭐 이러면서 전세의 어떤 상승을 이 반전세랑 월세가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뭐 지금 계속 막 4년마다 이렇게 막 또 턴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당분간은 이 그 정책으로 인한 어떤 뭐 상승이나 뭐 이렇게 하락 이거는 당장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 네, 뭐 정책은 그 잠깐 있고, 네, 모든 건 다 다시 원상복구 되기 때문에 정책은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신축 공급이 문제다. 네, 신축 공급하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제한, 규제,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추세가 이제 계속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2년에서 4년 정도 보통 보면은 부동산은 뭐 어떤 시장이라고 봐야 될까? 아까 상승세의 뭐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몇 달 뜨거웠다가 또 잠깐 식었다가 또 몇 달 뜨거웠다가 또 잠깐 식었다가 이런 거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울 때 막 달려들려고 하고 네. 식으면은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또 뜨거워지면 또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식었을 때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 예를 들어 작년 뭐 11월, 12월 이럴 때쯤. 맞아요. 네, 그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더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막 이렇게 그 뛰어드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잠잠할 때 약간 태풍이 오기 전에 그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 더 기다릴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싶으면 사라.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살까요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지 마라. 네, 이건가요? 네, 뭐 괜찮은 매물이 있으면 사도 좋겠지만 네. 갑자기 호가를 막 몇 억씩 올려버린다. 이거는 굳이 따라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연락받은 분이 잠실 2월 초에 팔고 그다음에 강남 가서 살려고 네. 알아보던 와중에 토어제 풀려가지고 갑자기 네. 풀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졸지에 무주택자가 되셨어요 지금. 난감하죠. 갑자기 지금 3억 5천 정도 올랐다고 해가지고 호가가. 네. 그래서 그걸 못 사게 돼서 다시 잠실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잠실도 지금 못 사게 됐어요. 세금 띄고 이렇게 취득세랑 생각하니까 이것도 못 사게 돼서 갑자기 지금 이사를 다른 동네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그냥 사야 되나요? 어떡하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정책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런 걸 이제 좀 예고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네. 그냥 바로 해버리니까. 약간 덜 주목받는 곳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잠실, 네. 대치동 이쪽이 한창 주목을 받고 있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개포나 방배나 뭐 이쪽을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목받는 곳들이 너무 지금 약간 단기 과열 느낌으로 막 뜨겁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실을 지금 막 이렇게 2, 3억씩 주시는 분들은 네. 조금 다른 지역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옆에 보는지 옆 동네들도 지금 약간 호가가 올라가고 있던데. 네, 그래도 옆에가 차라리. 네. 근데 더 오르는 지역은 잠실보다 상급지, 예를 들면 네. 반포나 대치, 뭐 이쪽은 더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잠실에서 이렇게 비슷한 급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네, 잠실보다 덜 올라서 그쪽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강남구에서도 뭐 조금 덜 오른 데들도 분명 있으니까 네. 그런 데들을 차라리 보라.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막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 따라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눌러야 된다. 네, 좀 참을 필요가 있죠. 이미 뭐 타이밍은 좀 지났으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순차제로 올라왔다. 네.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런 규제 풀렸다고 갑자기 2, 3억이 올라버렸다? 이거는 저는 좀 과열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규제라는 것은 그냥 잠깐의 사람의 심리를 조율할 뿐 결국에는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죠.